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챕터 5의 연습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가보실까요? 자, 1번 문제는 읽어보시면은 미래 자체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갖다가 줄인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그 모든 부분이 이런 위험을 갖다가 줄인다라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자체가 많은 그 경험이 필요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험 자체가 또 데이터로 될 수 있다라면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균등분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균등분포는 특이한 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축적된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균등분포는 이 변수 특성에 따라서,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이산균등분포,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연속 균등분포, 시간의 흐름 같은 거. 자,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산균등분포는 확률 분포 함수가 이렇게 정의된 구간에서 모든 확률이 다 동일한 분포입니다. 그리고 연속균등분포는 특정한 범위죠. 범위라는 용어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3번은요. 정규분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규분포는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포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만 가지고서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죠. 이렇게 종 모양을 띄어서 이렇게 컵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작다라면 요 컵 모양이 굉장히 높아지고 좁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크다라면 이게 넓게 퍼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규분포로 된 분포들은 특징이 뭐냐면 서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 이렇게 분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또 겹쳐서 이렇게 돼 있다라면, 요걸 갖다 서로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평균만 가지고 있다라면, 요거는 되는데, 자,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만들어준다 그랬었죠. 이거를 서로, 평균을 0으로 한다라는 그런 기준, 자, 표준 편차를 뭐 1로 한다라는 그런 기준 가지고서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평균을 0으로만 딱 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면 이 퍼짐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표준화해 놓은 거, 자, 요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4번 보면은 표준 정규분포는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서 서로 다시 분포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표준 정규분포를 하면서 왜 표준화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서, 하나의 표본만 가지고서 딱 계산한다 그러면, 자, 요거 하나 가지고서 자, 얼마나 퍼졌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끝나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라면은 이게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준점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를 갖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0을 갖다가 놓고서 하는 거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준 정규분포 해가지고서 평균, 그 다음에 분산해서 시그마 제곱, 자, 요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표준화하는 방법은 Z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시그마 분의 우리가 평균이죠. 해당하는 각 측정치에 해당하는 그 평균을 갖다 빼서,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서로 비교를 용이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어떤 값을 여러 개 막 퍼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표준화되어 있는 어떠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은 107보다 클 확률, 그 다음에 97보다 작을 확률. 자, 요거 구하랍니다. 자, 그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수식을 갖다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수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7보다 클 확률 해가지고 P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화를 한다라면 우리가 시그마 Z 이퀄 시그마분의 각각에 해당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했었죠. 자, 요걸 갖다 구해보면 직접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107 마이너스 100을 10으로 나누는 거, 표준 편차를 10으로 주어졌으니까요. 자, 이렇게 구해보면은 요 값이 0.7이 나옵니다. 0.7이 나오면 요 z 값이니까 이걸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 x 앞에 있는 x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시면 요 값을 가져요. 왜 그 값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다운로드 받으신 각종 분포표 그 엑셀 시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0.7보다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0부터 요 값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z까지. 그러니까 우리 분포 곡선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분포 곡선이 자,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이 전체가 확률은 다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0부터 시작하는 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0.5가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거를 갖다 확인을 하시고 요거를 보면은 여기는 0.5가 빠져 있다라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7를 갖다 놓고 해서 보면은 요게 값이 0.25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0.2580에서 나왔는데 마이너스 부분에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0.2580에다가 0.5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더해줘서 확인을 하면 0.758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은 큰 부분이라 그래요. 큰 부분.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1에서 전체에서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왜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0.7에 해당하는 요 아랫부분을 갖다 지금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는 1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부터 빼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딱 해내면 0.242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보통 한 두째 짜리 정도 구한다 라고 하면 0.24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97보다 작은 부분도 구해야 되죠. 자, 97보다 작은 부분을 이 표준화하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97 앞에 있는 107이 97로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은 당연히 이건 마이너스 0.3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0.3이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0.3보다 작은 거를 구하는 거, 그 확률을 갖다 구하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요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3이면은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3 요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부분 요만큼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분포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서 요 부분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대칭시켜서 보면 요 위에 부분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전체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가 0.5가 될 겁니다. 그럼 0.5가 될 것이고 요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빼주면 요 위 부분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각종 분포표요. 자, 그럼 0.3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0.3 여기 있죠? 0이니까 요 값을 불러오면 돼요. 그러니까 0.5에서 0.1179 요거를 갖다 빼면 되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0.5 마이너스 0.1179 하니까 0.3821 그러니까 38.21%.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에는요.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해지 방호 부서에서 이제 통화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면 해지 신청을 하면 자, 거기서 이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평균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4분 이내로 전화를 갖다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해지 방어할 수 있는 고객의 확률. 자, 이거를 갖다 구하랍니다. 자, 그럼 당연히 확률은 이렇게 x는 4보다 작은 거, 작은 구간, 여기를 구해야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화를 하게 되면 그 표준화할 거 4분이니까 평균은 5.4분이죠. 공식을 갖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1.5, 그러니까 분산이 1.5라고 했으니까 그걸 갖다 구해주면 마이너스 1.143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z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수점이 넘으니까 두 개까지만 확인되잖아요. 저희 표에서는요. 그러니까 1.14, 마이너스 1.14. 자, 여기에서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될 건 또 어떤 거죠? 4분 이내잖아요. 그쵸? 4분 이내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여기가. 그렇죠?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요것도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쪽이니까 요거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4분 해당하는 거 이내.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거로만 표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도 여기도 0.5 빼기 해당하는 값. 자, 그걸 해주면은 해당하는 확률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표를 한번 보시면, 자, 표가 1.14에서 보기로 했죠. 1.14 보면 1.1 하고서 0.4 하는 게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3729네요. 0.3729.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물음표가 0.3729, 0.3729.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 놓으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하는 값이 0.1271.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12.71%.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작은 문제인데요. 10%에 해당하는 Z값을 구하랍니다. 10%에 해당하는 거. 자, 한번 분포표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0.5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0.4와 가까운 거,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0%가 되겠죠? 10%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그 값을 갖다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서 보면은 0.4와 가까운 게 이게 제일 가깝네요. 그렇죠. 자, 요거를 보면은, 자, 0.3997 그리고 0.4015 더 가까운 건 요거죠. 요거 해당하는 값을 보면은 1.2 하고서 위에 가면은 0.08 그러니까 1.28이 될 겁니다. 1.28. 그러니까 P에 해당하는 거 1.28. 자, 요거를 갖다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해당하는 1.28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항을 해주고 하면은 1.18 곱하기 루트 1.5 플러스 5.4 이렇게 하면은 값이 몇이 나오냐면 X 값은 6.97분이 나옵니다. 6.97은 거의 약 7분 정도 되겠죠. 한 7분 정도. 자, 요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한번 가보실까요? 자, 7번에서는 법무법인이 소송을 하는데 한 100건 정도 하면은 5% 정도, 그러니까 5건 정도는 패소한답니다. 굉장히 성공률이 높네요. 95% 성공률이니까요. 자, 그걸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포화성분포랑 이항분포 같이 한번 요거를 구해보래요. 자, 보면은 n은 100번이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x는 5번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확률은 지는 확률 0.05.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항분포의 공식을 보면 이항분포 공식은 요거죠.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게 5죠. 그러니까 5 팩토리얼 곱하기 100 마이너스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위에는 100 팩토리얼이죠. 전체 n 팩토리얼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치들을 갖다 다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엑셀로 계산을 했어요. 엑셀로 계산해서 보니까는 0.180017827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 값이랑 이렇게 구해진 값이랑 이제 우리 그 포화성 분포로도 한번 구해봐야 되잖아요. 자, 포화성 분포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요 람다와 관련돼서 배웠었죠. 람다는 우리 100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x는 5였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냥 집어넣어서 구하면은 요것도 역시 값이 뭐가 나왔냐면 요 값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요 값이랑 0.180017827 요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이항분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나 포화성분포를 갖다가 사용을 해보나 값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8번 값은 P 자체가 5보다 큰 거, 확률이 5보다 큰 거, 자, 요거를 갖다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우리 평균은 일단 3.5로 주어졌기 때문에 분산이
표준 편차가 일단 9로 주어졌고 해당하는 걸 갖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0.5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확률 0.5에 해당하는 거, 요거보다 큰 거를 갖다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0.5보다 큰 거예요. 자, 0.5보다 큰 거를 분부표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0.5니까 여기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것도 역시 0.5 마이너스 1915 요렇게 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1 마이너스를 해도 여기다 0.5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 값을 빼줘도 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된 걸 보면,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0.308538,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면은 31%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문제는요, 90%, 95%, 99%일 때의 진료를 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그 X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갖다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자, Z값을 갖다 구하는 표준화하는 공식은 여기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건 지금 요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죠? 요 각각 해당하는 X값을 구하라니까는요. 그러면 90%, 95%에, 그 다음에 99%에 해당하는, 자, Z값을 먼저 찾고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걸 한번 찾아보면은, 방금 했던 지난 문제에서 90%는 1.28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찾는 게 방식이 똑같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x를 갖다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x는 1.28 곱하기 루트 9 플러스 3.5, 자, 이렇게 되니까 값은 x는 7.34,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7.34라는 의미는 7.341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 평균 날짜를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서 했던 값이 3.51이었으니까는요. 자, 그리고 이제 95%에 해당하는 값, 자, 요걸 갖다 찾아야 되는데요. Z값을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요 표에서는 0.5는 지금 반 접어놨으니까 0.5를 더해서 95%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표에서는 0.45%에 해당하는 게 95%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0.45를 갖다 여기서 찾아보면은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0.4495랑 0.4505 각각 똑같이 되네요. 그렇죠. 이 값을 보니까 1.6 하고서 4랑 5 사이네요. 1.64랑 5 사이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값은 1.64랑 1.65, 그 사이의 값을 갖다 보면 1.64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645 중간 값이 없으니까 여기서 임의적으로 딱 반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낸 겁니다. 자, 그렇게 1.645라는 값을 갖다 집어넣어서 똑같이 앞에랑 같이 계산을 해내면은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이 나오냐면 8.4351. 자, 이렇게 한 9일이 좀 못되게, 근데 8일은 넘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아요. 찾는 방법이. 99%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49%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49%가 여기가 어디가 더 가깝나요? 여기가 가깝나요? 49%. 여기가 99%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2.3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2.33. 자, 이렇게 Z값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Z값을 기준으로 해서 2.33이니까 값을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X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풀어주면, 이 항에서 풀어주면은요, 10.49. 그러니까 99%에 해당하는 값들에 대해서는 10.491에 해당하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8번 문제에서도 90%, 95%, 99%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봤고요. 이제 9번을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를 보면은요, 좀 재미난 문제죠. 요거는요. 자, 보면은 평균 경기 시간이 우리가 119분이 나왔다 그랬고요. 경기 시작하는 시간은 7시래요. 7시에 하는데 119분에 하니까 경기가 끝나는 시간은 몇 시가 될 겁니까? 평균을 적용해보면 8시 59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터미널까지 가는 시간이 15분 소요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터미널에 도착하는 시간은 9시 14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막차 시간이 9시 30분이기 때문에 여유 시간은 16분이라는 여유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만약에 경기가 여기서 16분 오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요 막차를 놓치게 됩니다. 자,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식을 갖다 세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119에서
100보다 넘어가면 놓치는 거니까 놓치는 확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5가 될 겁니다. 119에다 16을 더해주니까는요.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표준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루트 100 중에서 135 마이너스 119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10분의 16이 될 거니까 자, 요거는 1.6이 될 겁니다. 그럼 1.6에 해당하는 우리가 Z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Z값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분포표를 갖다 보면 1.6이라 그랬죠? 자, 1.6에 해당하는 거 0.4452. 자, 0.4452가 나왔네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자, 요 중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요 구간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0.4452니까 요 값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놓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0.5에서 0.4452를 빼주면 그 값이 0.0548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0.0548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막차를 놓치게 되는 거는 5.48%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마지막 그 문제까지 우리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조금 계산하는 게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서 좀 많이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 거의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항 분포에 해당하는 거 각종 공식들 몇 가지만 외워놓으면 그리고 문제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참고 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